저희가 신청할 때까지는 하나에 대한 경험담, 어차피 경험담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에피소드, 뭐 무용담 다 그때 시작했는데 이거 두 번 세 번 하다 보니까 이게 큰맘쯤이네. 캐나다 OIMP 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캐나다에서 주정부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으려면 취직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취직도 업체의 자격, 회사의 자격 요건이 되는지 따져봐야 되고 또 이제 신청자 개인의 자격 요건도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오늘은 그걸 어떻게 그 회사에 그 스폰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 그냥 끝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회사에 스폰을 요청한다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이제 이 사람을 우리가 쓰겠다,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고 이제 그거를 지원을,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기다렸다가 오픈됐을 때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뀌기 전 제도는 프리스크린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보다 1년을 먼저 컬리지를 졸업하신 분들은 1년 전에 졸업해서 이전 제도에 따라서 그 프리스크린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이제 다니는 그 회사를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한 1년 넘게 그 검사를 해요. 심사를 해가지고 이 회사는 이 업체는 영주권 노미니를 신청할 만한 업체가 된다라는 그 결론을 내려주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노미니를 신청을 개인이. 그래서 그 1년 넘게 걸리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1년 먼저 졸업하신 분들은 그걸 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고, 저희는 1년 동안 졸업하고 1년 동안 막힌 상태에서 신청할 수 없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반면에 이제 저희 뒤에 1년 뒤에 졸업하신 분들, 이제 그 해에 졸업하신 분들은 바로 그냥 4월에 학기가 4월이면 학기가 끝나거든요. 4월 중순이면은 성적증명서가 나오는데 이 성적증명서만 있어도 이제 온타리오 그 PMP OIMP를 신청하시는 자격이 돼요. 그래서 저희 뒤에 1년 뒤에 졸업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고 저희는 1년 기다렸다 들어가고 저희보다 1년 먼저 졸업하신 분들은 프리스크린이라는 이전 제도 없어진 이전 제도를 진행해 오시던 분들인 거죠. 그리고 저희보다 한 달? 한 두 달 정도 먼저 이제 들어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 득이냐 손해냐는 뭐 따지긴 그렇지만 어쨌거나 2년 저희보다 먼저 오신 분이나 저희보다 나중에 오신 분이나 저희나 다 같이 이제 신청이 들어가는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됐는데 이제 프리스크린이라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5월 31일 날 열리기 전까지는 제도가 바뀐다는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프리스크린 제도를 전제를 두고 준비를 했어요. 회사에다가도 프리스크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회사는 부담이 크죠. 뭐 회계도 오픈해야 되고 고용이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매출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런 것들을 정보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뭐 물론 이 나라 사람들이 정도에 어긋나는 일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모르죠. 내가 경영까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참 이거를 요청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가만히 있어 쥐중듯이 열심히 이제 눈밖에 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직원이 된 다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있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전략 작전을 짰는데 어차피 그 기간 동안 막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얘기하기가 참 곤란했던 거죠. 어렵고 뭐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회사에서 보증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제도 하에서는 이제 없어진 건 아니라 그냥 통폐합이 된 거긴 한데 이 노미니 신청 프로세스와 이 프리스크린 프로세스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된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실질적으로 따지고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뭐. 그래서 훨씬 수월해졌어요. 이거를 회사에다 얘기하기에 이제는 뭐 사실은 프리스크린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확인?
이런 사람, 이 사람 쓸만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데리고 쓸게 계속. 요 정도의 확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서류 관련돼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뭐 확인서 정도, 그러니까 한 네 페이지 정도 되는 문항에 입력을 하는 건데, 뭐 간단해졌어요. 훨씬, 그래서 부담 없이 회사에다가 이런 거 하나 해줄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 다 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프리스크린 1년, 노미니 1년 해가지고 주정부에서 한 2년 걸려서 그 노미니를 받으면 이거를 연방정부에다가 영주권을 요청을 해서 또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한 3년 정도 가는 이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 그냥 대폭 확 한 반 정도가 줄었죠. 또 온라인으로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물로 전부 처리하던 게 이제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그 기간이 단축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새롭게 모든 제도가 새롭게 되는데 누구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막 그냥 황당하고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뭐 프리스크린이 없어진 거야? 이거 하는 거야?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프리스크린도 온라인으로 하는 거야? 없어진 거야? 회사에서 그럼 해줘야 될 게 뭐야? 나는 뭘 해야 돼? 회사에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온라인으로 한다니 그러면 그 온타리오 그 온키라는 게 이제 그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통합된 그 키보드 아이디 패스워드 이건데 뭐 온키도 그러면 회사도 등록해야 돼? 나도 해야 돼? 누가 하는 거야? 뭐 하여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완전히 이제 맨 땅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바뀐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릴게요. 뭐 신청 주체 뭐 이런 것도 달라지고 했다는 설명도 쭉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뭐 지금은 안 하는 거니까 다만 저게 신청할 때까지는 하나의 무용 경험담, 어차피 경험담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에피소드, 뭐 무용담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회사에다 이제 스폰서 얘기를 이 스폰 해주는 얘기를 꺼내기가 참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스폰서 얘기를 어떻게 꺼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 5월에 입사를 했는데 5월에 입사해서 11월 정도에 한 11월 중순쯤 눈치 보다가 이제 그 슈퍼바이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슈퍼바이저가 뭐 알았어 얘기할게라고 하고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2월 막 중순이 돼가는데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때 부사장 그 다이앤이라는 부사장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더니 미안해 내 바빴어 그동안 그러면서 다른 담당자 시켜서 일을 한번 진행해 볼게라고 답을 주고는 제가 이제 메일을 받았죠. 이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뇌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메일인데 unfortunately로 시작합니다. Unfortunately, in our industry, it is impossible to guarantee a year without a layoff. 그뭐 안 된다는 거죠. 1년 이상 보장해 줄 수 없으니 우리로서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완고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했다고 제가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다이앤한테 이제 또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제 작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성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거. 뭐 우리 가족이 캐나다에서 살려고 하는데 뭐 애들 다 팔아가면서 아들 딸 다 팔아가면서 가족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건드리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네가 나를 해줬을 때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회사는 손해 볼 게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니네가 나를 이거를 후원해준다고 해서 손해라고 하면 다음번에 나 같은 조건의 사람을 고용하지 못한다는 거. 고용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그 후원을 못한다는 게 너의 유일한 그 데미지인데 손해되는 부분인데 이건 어차피 니네가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니네가 얘기했듯이 1년을 보장할 수 없으면 아니 그걸 왜 지금 와서 얘기하냐 이거죠. 일단은 이걸 후원을 해주고 니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일 못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면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자르라는 거죠. 해고를 하고 그럼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나는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거고 열심히 일할 거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 기여를 하려고 노력할 테니 그래도 너는 손해될 게 전혀 없지 않냐. 너는 언제든지 나를 자를 수 있다. 근데 왜 이거를 미리부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발 좀 나를
우리 아들내미까지 팔아가면서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크리스마스 브레이크 들어가기 전날 다이앤 방을 갔더니 해주겠다 네, 이런 답을 받아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고 나서도 5월 31일 날 열렸으니까 뭐또 5개월 이상 거의 6개월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다린 건데 졸업한 지 1년이 지났고 영주권 받는데 뭐 빨라야 뭐 2년 반이 지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제 막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열리지는 않고 있고 이게 3년짜리 그 PGW 그러니까 그 포스트 그레듀에이트 워크 퍼밋은 이게 3년짜리라고 그러니까 이거 그 왜 캐나다에서 컬리지를 다녀야 되는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거죠. 그 캐나다의 국공립 컬리지에서 2년 과정 이상 마치면 그 3년짜리 워크 퍼밋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데 이거 말이 3년이지 3년도 이제 금방 가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이제 그 홈페이지 열어놓고 주정부 홈페이지 열어놓고 언제 열리나 언제 오픈되나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이제 이거 맨날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뜬 거죠. 떴는데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제도가. 그래서 그 테드네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 공부했어요. 연구했죠, 연구. 밤새 연구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주공사도 모르고 유학원도 아무도 모르는 거 이게 제도가 바뀐다는 사실을 전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많이 밤새서 공부하니까 이제 대충 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회사에다 지원을 요청을 하는데 일단은 요때 이때 그 한 2개월 정도 전에 그 석박사 과정이 먼저 오픈을 했어요. 석박사 과정이 먼저 오픈을 하면서 막 홈페이지 마비되고 문제 생기고 그다음에 절차가 새로 생기니까 막 어수선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주변에서 석박사 과정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저희는 그걸 알고 있었죠. 이 오픈이 되면 바로 들어가서 내 개인적인 그 기본적인 신상을 입력을 하면서 그 번호를 받아야 돼요. 말하자면 접수 번호인데 넘버를 받아야 되는데 말하자면 접수 번호인 거죠. 이 접수 번호를 받고 21일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프로세스는 이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테드하고 저하고 이제 받자마자 바로 이제 그 오픈된 거 알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접수 번호는 받았어요. 이제 21일 내에 이제 신청서만 작성해가지고 서류 전부 첨부해가지고 제출만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게 뭐 회사에다 얘기했더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이앤이 그 사이에 퇴사를 하고 다른 컨트롤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처음부터 다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업종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캐비넷 메이커로 입사를 했는데 회사 내에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하는 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 바뀐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가 얘기를 들고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그래도 낫죠. 만약에 그 프리스크린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또 한 며칠을 한 일주일이 넘도록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대인이 뭐 휴가를 가서 뭐 확인을 못했다, 뭐 못했다, 하여튼 뭐 이 나라는 뭐 아무리 일이 바빠도 회사 일이 바빠도 뭐 휴가는 다 가야 되니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겨우겨우 해가지고 이제 받았죠. 그 서류들을 받아가지고 여기 사진을 보면 나오는데 맥주 사다 놓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7일째 되는 금요일 날 오후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 입력을 하고 엔터를 딱 치고 맥주 한 잔 마십시다라고 하고 이제 슈퍼스토어에 가서 맥주를 한 캔씩 사왔죠. 참고로 저희 부부는 이제 술을 전혀 못 하거든요. 술 먹을 일이 전혀 없는데 이 맥주 한 캔씩 사다 놓고 이제 딱 입력을 하려고 제출을 하려고. 근데 결국 이 술 못 먹었어요. 이 맥주 못 마시고 그날 그 갑자기 입력을 하려고 딱 하니까 홈페이지가 접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뻗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 이거 뭐 막혔나 보다. 이제 신청자가 더 다 차서 막혔나 보다. 막힌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시스템 오류야? 홈페이지가 잘못된 거야? 아니면 사람이 다 찬 거야? 뭐 별ab을 생각하다가 이제 주말 다 날린 거죠. 맥주 못 마셨어요. 홧김에 뭐 마시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홧김에는 저희는 술을 안 마시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뭐든지 미루면 안 되고 특히
주말 끼고 금요일 날은 무엇인가 하면 안 돼요. 이때 뻥 나버리면, 진행을 못 해버리면 주말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캐나다에서는 주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하여튼 추측컨대 나중에 보니까 그 기계가 아니다라는 걸 인증하는 그 절차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거 하려고 저 에러하면 다 캡처받고 해가지고 주정부에 이메일 보내면서 확인하고 별짓 다 했는데, 이게 그 다음 주 이제 월요일 날 아침 9시 5분쯤 이 사이트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준비한 거 이미 준비 다 끝내는 거니까 바로 이제 접수를 완료를 했죠. 근데 이번에는 또 이제 카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럽 여행이나 이런 데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아멕스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로는 처리 안 되는 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결제도 이 아멕스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 하루나 한 반나절 또 날렸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그 한국 카드, 마스터 카드로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해가지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6일날 끝내려고 이제 했었던 그게 이제 막혔잖아요.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갑자기 공지가 뜬 게 16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는 3개월 동안 심사를 처리해서 발표하겠다, 알려주겠다, 이런 공지가 뜬 거예요. 근데 나는 16일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못한 거잖아요. 사이트가 문제가 돼서. 근데 그러면 나는 이 3개월 동안은 그 앞선 16일까지가 3개월 동안 심사해서 처리가 되면 그럼 나는 그 3개월 안에 못 들어가니까 또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 막 주정부 그 또 담당자하고 막 메일 보내고 별짓 해가면서 했는데 어쨌거나 다 잘 풀렸어요. 잘 풀려가지고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택배회사로부터 서류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뭐 서류봉투를 해봐야 요거 종이 한 장 딸랑 들어있어요. 노미라는 거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생긴 종이 한 장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영주권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뭐 이거 종이 한 장 오면서 축하한다 뭐 이렇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연방정부에다가 이제 연방정부가 요구하는 서류 같이 해가지고 이제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연방정부도 그 당시 이 시점 기준으로 이제 18개월 기다려야 된다 뭐 이렇게 공지가 뜨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이거 관련된 서류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제 블로그에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따로 제 유튜브 보고 홍익인간 정신을 느끼셨다고 하신 분이 계신데, 정말 이걸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일단은 그 주정부 이민 신청을 하는 그 방식하고 서류들에 대해서 제가 쭉 안내를 했고요. 이거 제가 표까지 만들어서 이거 엑셀로 표까지 만들어서 이거 다 일일이 이건 어떤 거고 설명 자세하게 다 달아놨거든요. 요거는 그 따로 한번 정리할게요.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이 박수 주셔야 돼요, 이거는. 유튜브니까 박수 말고 구독 한번 주셔야 돼요. 좋아요나. 하여튼 요거는 관련된 서류는 따로 동영상을 한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다 찍었다가 전부 날려가지고 다시 찍다 보니까 지금 딸내미 데리러 가야 되는데 좀 그러네요. 요건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